그 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조용했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택시 안 공기가 순간 멈췄죠. 운전대 위에서 얼어붙은 장덕수는 허둥지둥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가씨, 그냥 조명 때문에 카메라 켠 거예요. 진짜 별 뜻 없어요.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폰을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화면엔 이미 셔터음이 2번 울린 상태였죠. 여성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가엔 술기운이 남았지만 그 속엔 다른 빛이 있었어요. 평범한 취객의 시선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말없이 허벅지를 덮던 코트를 다듬더니 차분히 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예? 장덕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요즘 사람들 괜히 신고하고 그러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 순간 조수석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세우고 몸을 돌렸어요. 움직임엔 흔들림이 없었고 딱 맞아 떨어지는 중심이 느껴졌죠. 바로 앞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그 장면을 보고 멈췄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자세, 그 시선. 그건 누군가를 제압하기 직전의 사람이었거든요. 한 손엔 코트, 다른 손엔 떨어진 휴대폰.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목 부분에 희미한 문양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특수부대 문양이었죠. 장덕수가 다시 말을 꺼내려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그를 정확히 겨냥했어요.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들을 기분이 아니니까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조용히 타고 있던 새벽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감동 기억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회사 회식이 끝난 건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고 이수진 씨는 동료들과 헤어져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불빛만 어른거리는 거리에서 개인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죠. 어디 가세요? 운전석의 남자는 40대 중반쯤 보였고 목소리는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이요. 수진 씨는 뒷좌석에 몸을 실으며 코트를 무릎 위에 올리고 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론 빗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장덕수는 내비게이션을 켜며 가볍게 말을 걸었어요. 회식하셨나 봐요? 힘드셨겠네요. 요즘 회사 다니기 쉽지 않죠? 네,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리며 대화를 끝내려 했지만 장덕수는 계속 말을 이었죠. 여자분이 혼자 이 시간에 다니면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그 말투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 속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어요. 차는 한강대교를 건너기 시작했고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피곤했던 그녀는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시선이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운전 중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선은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수진 씨는 눈을 감은 척하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지고 있었죠. 차는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고 이 시간엔 차량이 거의 없었어요. 사방은 어둠뿐이었고 가로등 불빛만 간간히 차 안을 비췄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셔터음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순간 떠졌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귀만 더 세웠죠. 찰칵 또 한 번,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장덕수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 씨는 천천히 눈을 뜨며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장덕수는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무릎 아래로 숨기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깨셨어요? 길이 좀 막혀서 다른 길로 돌아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길은 전혀 막히지 않았거든요.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코트를 정리했어요.
장덕수는 불안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택시기사 중에 나쁜 놈들도 있다던데 정말 저런 인간들은 잡혀가야 돼요.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그 말은 자기 변명이었죠. 수진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가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기사님, 아까 뭐 하신 거예요? 장덕수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예, 뭐요? 핸드폰으로 뭘 찍으셨죠? 아, 그냥 내비 확인한 거예요. 오해 마세요. 오해가 아니라는 거 둘 다 알잖아요. 그 한마디에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덕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아니, 아가씨, 진짜 오해예요. 제가 뭘 찍었다는 거예요? 핸드폰 보여주시면 되죠. 손님, 이거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억울하잖아요. 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며 주변 지형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눈동자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장덕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손님, 기분 나쁘셨으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진짜 오해예요. 그냥 조용히 가요, 네? 수진 씨는 고개를 돌려 100m 넘어 그의 눈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차 세워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지금 세우라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장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니, 여기 세우면 어떡해요. 택시도 없고 위험한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세워주세요. 수진 씨는 천천히 벨트를 풀었습니다. 움직임은 정확했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순간 앞쪽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택시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정복남 택시기사님이었죠. 그는 지나가는 택시 안을 우연히 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뒷좌석 여성의 자세, 그리고 그 시선.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 뭔가 다르다.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담배를 입에 문 채 그 차를 지켜봤어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새벽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장덕수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어요. 여기서 내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벨트를 풀고 문을 열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장덕수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차 문을 세게 닫으며 수진 씨 쪽으로 다가왔어요. 수진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왜 내리세요? 제 명예가 걸린 문제잖아요. 오해를 풀어야죠. 장덕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까의 당황한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명예요? 몰래 촬영하고 명예를 말하시네요. 증거 있어요? 신고할 거면 하세요. 어차피 증거 없으면 끝이잖아요. 장덕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지금 녹음 중이에요.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녹음? 그래봤자 제 말이랑 손님 말이랑 싸우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술 취한 여자 말을? 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CCTV 위치, 가로등 간격, 그리고 50m 앞에 서 있는 정복남 택시기사님. 모든 게 계산됐습니다. CCTV가 저기 있네요. 수진 씨가 고개를 들어 가리킨 곳엔 가로등 위에 달린 CCTV가 있었어요. 장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작동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수진 씨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이거 꺼요. 하지만 수진 씨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손목을 재빠르게 회전시켜 그의 손을 피하고 동시에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죠. 장덕수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뭐야? 그는 놀라며 수진 씨를 쳐다봤어요. 분명 술에 취한 여자였는데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빨랐거든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그 장면을 보고 즉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저건
훈련받은 사람의 움직임이야. 그는 젊은 시절 군에서 복무하며 특수부대 훈련을 옆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저 회피 동작, 저 중심 잡기.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덕수는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가씨, 장난 그만하고 핸드폰 내놔요.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뻗었고 이번엔 수진 씨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수진 씨는 팔을 들어 올리며 그의 손목을 가볍게 쳤습니다. 탁! 작은 소리였지만 장덕수는 손목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야! 건드리지 마세요. 경고했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장덕수는 손목을 문지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거 폭행이잖아요. 내가 신고할 거예요. 그러세요. 저도 신고할 거니까 같이 하죠. 수진 씨는 핸드폰을 들어 경찰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무슨 일이에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버리고 빠르게 다가오며 상황을 살폈어요. 장덕수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니, 그냥 손님이랑 얘기 중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수진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이 기사님이 저를 몰래 촬영했어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복남 택시기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몰래 촬영이요? 그는 장덕수를 쳐다봤어요. 장덕수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핸드폰 보여주면 되잖아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장덕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그건 개인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이요? 촬영 안 했으면 보여주는 게 당연하죠.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수진 씨에게 다가서며 말했어요. 손님, 제가 증인이 될게요.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을 눌렀습니다. 장덕수는 패닉에 빠졌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오해예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갤러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뭔가를 지우려 했어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이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그거 증거인멸이에요. 나요. 장덕수가 소리쳤지만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놓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전화를 연결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강변북로 한강대교 북단이에요. 택시기사의 불법 촬영 신고합니다. 새벽 공기 속에 긴장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장덕수는 패닉 상태였어요. 나요, 제 핸드폰이에요. 그는 정복남 택시기사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찰 올 때까지 이대로 있어야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억울한 일이에요. 장덕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수진 씨를 노려봤어요. 아가씨, 이거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진짜로요. 수진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후회는 기사님이 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장덕수는 이를 갈며 다시 핸드폰을 빼앗으려 몸을 비틀었습니다. 이거 내 거라고. 그는 정복남 택시기사님을 밀쳤고 순간 두 사람이 비틀거렸어요. 수진 씨는 재빠르게 다가가 장덕수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멈추세요. 그녀는 그의 팔을 가볍게 비틀며 아래로 꺾었어요. 장덕수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아파. 움직이지 마세요. 더 아플 거예요. 수진 씨의 손은 정확히 손목 관절을 잡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제압이었죠. 장덕수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저 손의 위치, 저 각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에서 헌병 때 근무할 때 본 제압술과 똑같았거든요. 저 여자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하지만 그가 질문하기도 전에 파란불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경찰차가 멈춰섰고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선임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다가오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수진 씨는 천천히 장덕수의 팔을 놓으며 일어섰어요. 이 택시기사가 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해서 제지했어요. 경찰관은 바닥에 주저앉은 장덕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기사님, 사실인가요? 장덕수는 손목을 문지르며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 여자가 저한테 폭행했다고요. 경찰관이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여기 녹음 파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증인이세요. 수진 씨는 정복남 택시기사님을 가리켰어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봤어요. 저 기사가 손님한테 먼저 손댔고 핸드폰 지우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장덕수에게 다가갔어요. 기사님, 일단 파출소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장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동안 다른 경찰관이 수진 씨에게 다가왔어요. 피해자분도 진술하러 가셔야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복남 택시기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손님, 제 차 타세요. 파출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너무 패 끼치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제가 증인이기도 하니까 어차피 같이 가야 해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자신의 택시를 가리켰습니다. 수진 씨는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차가 장덕수를 태우고 먼저 출발했고 수진 씨와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그의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정복남 택시기사님이 100m 너머로 수진 씨를 보며 물었어요. 손님 실례지만 어디서 그런 기술 배우셨어요? 수진 씨는 잠시 창밖을 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호신술 좀 배웠어요. 호신술 치곤 너무 정확하던데요. 저도 군대에서 제압술 본 적 있는데 딱 그거랑 똑같았거든요. 수진 씨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서 배웠어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의문이 가득했어요. 저 침착함, 저 정확한 동작. 평범한 회사원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지? 차는 조용히 새벽 거리를 달렸고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밤은 길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면 진술서를 쓰고 증거를 제출하고 긴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 새벽의 사건은 곧 세상이 주목하게 될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파출소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붐볐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다툼으로 신고된 사람들, 여러 사연이 뒤섞인 공간이었어요. 수진 씨는 조사실로 안내됐고 담당 경찰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해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진입니다. 나이와 직업은요? 34세, 회사원이에요. 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하며 물었어요. 오늘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진 씨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후 택시를 탔던 것, 셔터음을 들었던 순간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까지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녹음 파일 있다고 하셨죠? 네, 여기 있어요. 수진 씨는 핸드폰을 건넸고 경찰관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장덕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서로 피곤하잖아요. 핸드폰 보여주시면 되죠.
손님, 이거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거예요? 녹음 파일은 모든 대화를 또렷하게 담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파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피해자분이 가해자를 제압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손목을 잡아서 꺾었어요. 호신술에서 배운 거예요. 호신술이요? 목격자 진술을 보니까 꽤 전문적이었다고 하던데요. 경찰관은 정복남 택시기사님의 진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경찰관은 더 묻지 않고 진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조사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대기실에서 정복남 택시기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덕분에 잘 마무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죠. 그런데 손님,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운행 나가야 하거든요. 두 사람은 파출소를 나와 택시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정복남 택시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손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뭔데요? 아까 그 제압 동작 말인데 저도 군대에서 본 적 있거든요. 특수부대에서 쓰는 기술이랑 똑같았어요. 수진 씨는 창밖을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말을 이었어요.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요즘 여군도 특수부대 가던데. 아니에요. 정군인 아니에요. 수진 씨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차는 조용히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오늘 일 정말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겁먹고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해야 할 일이요? 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신념이 느껴졌어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분 보기 힘든데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배운 대로 한 것뿐이에요. 배운 대로라는 말이 다시 한번 정복남 택시기사님의 귀에 걸렸습니다. 누구한테 배웠길래 저렇게 침착하고 저렇게 정확할까요? 차가 수진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는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그냥 태워드리는 거예요. 돈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너무 폐를 끼쳤는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배웠어요. 용기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재판 있으면 또 뵐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제가 증인으로 꼭 나갈게요. 수진 씨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어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보통 사람이 절대 아니야. 그는 차를 출발시키며 오늘 밤 일을 떠올렸어요. 분명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그녀가 그날 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수진 씨 커피 한잔 할래요? 옆자리 동료가 말을 걸었어요. 아, 괜찮아요. 지금 보고서 마무리하고 있어서요.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모니터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파출소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으시죠? 저 지난번 담당했던 경찰관인데요. 알려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용의자 장덕수가 구속됐어요. 핸드폰에서 피해자분 외에도 다른 여성들 사진이 수십 장 나왔거든요. 수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십 장이요? 네, 최소 2년 동안 같은 짓을 해온 것 같아요. 피해자분이 신고 안 하셨으면 계속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목격자분이 택시기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SNS로 퍼지면서 기자들이 취재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혹시 인터뷰 요청 들어오면 거절하셔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론에 알려진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택시안 불법 촬영 피해 여성, 침착하게 대응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화면을 채웠어요. 특히 이 여성은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하자 직접 제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화면엔 모자이크 처리된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수진 씨가 장덕수의 팔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제압 기술이 매우 전문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화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정복남 택시기사님이었어요. 처음엔 술 취한 여성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움직임이 정확하고 침착했거든요. 군대에서 본 특수부대 제압술이랑 똑같았습니다. 혹시 그 여성이 군 경력이 있다고 들으셨나요? 아니요. 본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확신해요. 어디선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장덕수의 핸드폰에서 수십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추가 피해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진 씨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제 뉴스 봤어? 택시기사 불법 촬영 사건. 봤어. 그 여자 진짜 대단하던데 혼자 범인을 제압했다며? 근데 신기한 게 군대 기술 썼다던데 본인은 군인 아니래. 수진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수진 씨, 어제 뉴스 봤어요? 진짜 대단하던데 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죠. 해야 할 일이요? 정겁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생각보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 씨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채널A 사회부 기자 김민준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딱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었는지, 제압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는지요.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혹시 군 경력이 있으신지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군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일이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수진 씨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어요.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있어요. 수진 씨는 모든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상황은 더 커졌어요. 회사 앞에 기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수진 씨, 제압 기술은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기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수진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팀장이 그녀를 불렀어요. 수진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네, 팀장님. 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혹시 필요하면 재택근무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출근하는 게 낫겠어요. 알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수진 씨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 조심스러운 태도였죠. 점심시간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같이 앉아도 돼요? 네, 앉으세요. 동료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혹시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 수진 씨예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헐, 진짜? 그럼 진짜로 범인 제압한 거예요? 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서웠을 텐데. 그냥 해야 했어요. 동료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특수부대 기술이라고 하던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배웠어요. 개인적으로요? 어디서요? 수진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분위기를 읽고 주제를 바꿨어요. 아무튼 진짜 멋있어요. 저였으면 겁나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 씨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낯익은 번호였어요. 파출소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저 강태준 형사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장덕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는데 추가 피해자가 17명이나 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숨을 멈췄어요. 17명이요? 네, 피해자분이 용기 내주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강태준 형사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피해자분, 혹시 군 복무 경험 있으세요? 수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제가 군 복무할 때 707 교관님께 근접전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CCTV 영상 보니까 피해자분 동작이 그때 배운 것과 거의 똑같았어요. 707이요? 네, UDT 특수전전단 707 특임대요. 혹시 관련 있으세요? 수진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인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태준 형사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707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언니가 있던 곳이었고 그녀가 배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아직 세상에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수진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조용한 시간도 곧 끝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틀 후 인터넷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불법 촬영 제압한 여성. 정체가 뭐야? 게시글 하나가 순식간에 조회수 10만을 넘겼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목격자가 특수부대 기술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군인 아니래. 그럼 대체 어디서 배운 거지? 혹시 경찰? 아니면 보안업체? 아니면 가족 중에 군인 있는 거 아닐까? 마지막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수진 씨는 핸드폰으로 그 글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택배요. 수진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아니었어요. 기자였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저 MBC 탐사보도팀 박지원 기자인데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 씨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기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5분만요. 딱 5분만 시간 주세요. 저희가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요? 네, 장덕수 말고 다른 택시 기사들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싶어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5분만이에요. 감사합니다. 박지원 기자는 거실로 들어와 노트를 꺼냈어요. 먼저, 그날 정말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목격자분 말로는 제압 기술이 군 특수부대 수준이었다고 하던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배웠어요. 박지원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군인 계세요? 수진 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왜 그걸 물으시는 거죠?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까 707 특임대 출신 분들 몇 분이 영상을 보셨대요. 그분들 말이 그 기술은 일반인이 배울 수 없는 거래요. 수진 씨는 침묵했습니다. 박지원 기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특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동작은 이현주 소장님 스타일이라고요. 순간 수진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지원 기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이현주 소장님 아세요? 국내 최초 여성 707 특임대 소장이셨던 분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수진 씨의 대답은 빨랐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박지원 기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이분이 이현주 소장님인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사진 속엔 군복을 입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닮은 얼굴이었어요. 수진 씨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이제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는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기자가 나가고 수진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수진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사고를 쳤어. 사고? 무슨 사고? 택시에서 불법 촬영당한 거 있잖아. 그게 뉴스에 나왔어. 그리고 사람들이 내 제압 기술 보고 707이랑 연결시키기 시작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뭘 해야 할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언니한테 미리 말하고 싶었어. 수진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당당해. 응, 알아.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현주 소장. 수진 씨는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 글자를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택시 제압 여성 707 특임대 이현주 소장과 연관성 포착. 이현주 소장, 동생 있다는 증언 나와. 국내 최초 여성 특수부대 소장 가족, 화제의 그 여성? 댓글들은 더 빨랐어요. 이현주 소장 프로필 찾아봤는데 여동생 있대. 나이도 딱 맞네. 이거 확정 아니야? 대박. 그럼 특수부대 소장 여동생이 직접 범인 제압한 거네? 수진 씨는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야, 진짜 이현주 소장 동생이래. 헐,
그럼 수진 씨 완전 대단한 집안이네. 특수부대 소장 동생이면 당연히 그런 기술 배웠겠지. 수진 씨가 지나가자 동료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오전 10시 팀장이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미안한데 인사팀에서 올라오래요. 인사팀이요? 응, 언론 대응 때문인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과 홍보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수진 씨. 인사팀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요즘 회사로 취재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기자들이 로비에서 대기하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요. 홍보팀 직원이 말을 이었어요. 혹시 공식 입장문을 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취재 요청이 줄어들 거예요. 입장문이요? 네, 간단하게 사건 경위랑 앞으로 사생활 보호 요청하는 내용으로요. 수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현주 소장님과의 관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서요. 수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현주 소장님은 제 언니예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사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 자매분이세요? 네. 그럼 그 제압 기술도 소장님께 배우신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홍보팀 직원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사실관계만 간단히 밝히고 더 이상의 취재는 거부하는 입장문을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1시간 후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당사 직원 이수진은 택시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자이며 이현주 UDT 707 특임대 소장의 여동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호신술을 배운 덕분에 위급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사생활 침해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입장문이 올라간 지 10분 만에 기사가 쏟아졌어요. 이수진, 이현주 소장 여동생 맞다. 공식 확인. 어릴 때부터 특수부대 소장에게 직접 훈련받아. 조용한 참교육, 707의 피가 흐른다. SNS는 폭발했습니다. 언니가 특수부대 소장이면 동생도 당연히 강하지. 이 정도면 일반인 아니라 준전문가 수준이네. 범인 입장에선 최악의 상대 만난 거네. 키읔키읔키읔. 수진 씨는 쏟아지는 반응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수진아 뉴스 봤어. 언니 미안해. 결국 언니 이름까지 나왔어. 괜찮아. 어차피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 그보다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수진아, 내가 한 일은 정당방위야.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알아, 언니. 그리고 하나 알아도 이제부터 더 복잡해질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 기대하기 시작할 거거든. 무슨 기대? 영웅 같은 거. 그런데 너는 그냥 너로 살면 돼. 알았지? 응,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태준 형사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형사님, 저 정복남입니다. 아, 정 기사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꼭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지금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30분 후에 강변 휴게소에서 뵐 수 있을까요? 강태준 형사님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30분 후 휴게소 주차장.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형사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불러내서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사실 저도 그날 밤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한 거요? 네, 수진 씨 택시가 출발하기 전에
다른 차 한 대가 그 택시를 따라붙었거든요. 강태준 형사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따라붙었다고요? 무슨 차였는데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번호판도 기억해요. 정복남 택시기사님은 메모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택시기사 오래 했거든요. 습관적으로 수상한 차 번호는 기억하는 편이에요. 강태준 형사님은 번호판을 보고 즉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그는 경찰청 차량조회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법인 차량이네요. 소유주가 SJ 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사요? 네, 근데 왜 연예기획사 차량이 그 택시를 따라간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강태준 형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 차는 언제까지 따라갔어요? 수진 씨가 차에서 내린 곳까지요. 그리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을요? 네, 차 안에서 누군가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기자인 줄 알았는데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요? 기자면 바로 취재하러 나왔을 텐데 그냥 사진만 찍고 사라졌거든요. 강태준 형사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단순 불법 촬영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뭔가 석연치 않아서요. 좋아요. 제가 이 차량 추적해 볼게요. 혹시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 형사님은 SJ 엔터테인먼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덕수가 3년 전까지 이 회사 소속 매니저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연결고리지? 강태준 형사님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냈어요. SJ 엔터테인먼트 대표 서진호는 불법 촬영 영상 유포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5년 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회사를 차렸던 거죠. 설마 장덕수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강태준 형사님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배후가 있어요. 배후? 네, 연예기획사와 연결돼 있고 조직적으로 불법 촬영 후 유포한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는? 차량 추적 기록이랑 과거 전과 기록 있습니다. 추가 수사 필요해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수사 확대하자. 이거 생각보다 큰 사건이야. 같은 시각 수진 씨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준 형사님이었어요. 이수진 씨, 저 강태준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꼭 여쭤볼 게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어렵고요. 오늘 퇴근 후에 파출소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진 씨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6시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순한 불법 촬영 사건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오후 6시 수진 씨는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준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진 씨, 혹시 SJ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강태준 형사님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그날 밤 한강대교 인근 CCTV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화면엔 장덕수의 택시 뒤를 따라가는 검은색 제네시스가 찍혀 있었어요. 이 차량이 피해자분 택시를 계속 미행했어요. 사건 현장까지요. 수진 씨의 표이 굳었습니다. 미행이요? 네, 그리고 이 차는 SJ 엔터테인먼트 소유예요. 더 충격적인 건 장덕수가 3년 전까지 이 회사 매니저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강태준 형사님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SJ 엔터테인먼트 대표 서진호는 5년 전 불법 촬영 영상 유포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출소 후 회사를 차렸죠. 그럼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덕수 핸드폰을 정밀 분석했더니 암호화된 메신저가 나왔어요. 복호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 수신자 중 한 명이 서진호예요. 수진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노린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강태준 형사님은 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차량이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간 이유가 뭘까요? 증거인멸? 아니면 증거 확보요. 그날 밤 이 차에 탄 사람이 누군지 확인 중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이 수진 씨의 정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장덕수가 평소처럼 범행을 저질렀는데 우연히 707 소장 동생을 건드린 거죠. 그걸 뒤따라오던 차량이 목격한 거고요. 수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저를 따라온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장덕수를 감시하던 중이었거나 아니면 강태준 형사님이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요? 장덕수를 제거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순간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제거요? 그럼 저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장덕수가 체포되면서 모든 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원래 계획이었다면 조용히 처리됐을 겁니다. 강태준 형사님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미행당한다거나 누가 지켜본다거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조직이 수진 씨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무슨 뜻이죠? 장덕수가 체포된 건 수진 씨 때문이에요. 그들 입장에선 계획을 망친 사람이죠. 보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수진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저희가 보호 조치를 취할게요. 집 앞 순찰 강화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 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강태준 형사님은 명함을 건넸어요.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진 않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언니, 이 사건 생각보다 커. 배후 조직이 있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파출소 앞이야.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간다. 언니 괜찮아. 경찰이 보호해준대. 안 돼.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20분 안에 도착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파출소 앞 벤치에 앉아 언니를 기다렸어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낯선 남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수진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은 가방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잡았어요. 검은색 승용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었고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SJ 엔터테인먼트 법무팀 차민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수진 씨의 몸이 더 긴장했어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차민석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경찰한테 할 말 있으시면 정식으로 연락하세요. 아니요, 이건 개인적인 제안이에요. 제안이요? 차민석은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장덕수 사건 말인데요.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 씨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합의요? 17명 피해자 나온 사건을 합의하라고요? 이수진 씨만 합의하시면 돼요. 다른 피해자들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처리요?
네, 충분한 보상을 드리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거죠. 이수진 씨한테도 5억 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현명한 선택이죠. 이 사건이 계속 커지면 이수진 씨한테도 피해가 갈 거예요. 무슨 협박이에요? 차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진 씨가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이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저희는 이미 이수진 씨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 화요일마다 헬스장 가시죠. 수진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 저 미행한 거예요? 미행이 아니라 확인이죠. 이수진 씨 언니도 확인했어요. 이현주 전 소장님 맞으시죠? 요즘 보안자문 일하시던데. 순간 수진 씨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릴 생각 없어요. 합의만 하시면요. 차민석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일단 계약금으로 5천만 원 여기 있어요. 나머지는 합의서 쓰시면 바로 드릴게요. 수진 씨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싫어요. 전 합의 안 해요. 이수진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5억이면 앞으로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짓은 범죄예요. 범죄는 법정에서 처리되죠. 근데 법정 가면 이수진 씨도 힘들어질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차민석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진 씨가 장덕수를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수진 씨가 장덕수 팔을 꺾는 장면인데 각도가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정당방위예요. 법정에서 그렇게 인정받을지 모르죠. 저희 변호사들은 이걸 과잉방어로 몰 수 있어요. 707 소장 동생이 일반인을 폭행했다. 이렇게요. 수진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비겁하네요. 비겁한 게 아니라 전략이죠. 이수진 씨, 세상은 원래 이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봉투 치우시죠. 강태준 형사님이었어요. 그는 파출소에서 나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사님, 저는 그냥 합의 제안하러 온 건데요. 합의 제안을 피해자 미행하고 가족 협박하면서 하나요? 협박은 아니고요. 지금 한 말 다 녹음됐어요. 여기 CCTV도 있고요. 강태준 형사님이 파출소 입구 CCTV를 가리켰습니다. 차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형사님, 오해예요. 오해 아니에요. 증인 협박죄로 조사받으러 안으로 들어가시죠. 잠깐만요. 전 변호사예요. 변호사면 법도 잘 아시잖아요. 들어가세요. 강태준 형사님이 차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민석은 수진 씨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수진 씨,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당신들이 할 거예요. 수진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차민석이 파출소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수진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저들은 언니까지 조사했고 자신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문이 열리고 이현주 소장님이 내렸습니다. 수진아. 언니는 달려와 수진 씨를 꽉 껴안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전화로 심상치 않더니. 수진 씨는 언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현주 소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새끼들이 감히. 이현주 소장님은 수진 씨를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언니, 집으로 가는 거야? 아니,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차는 빠르게 도심을 벗어났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빌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 세이프하우스야. 예전에 작전 중 비상용으로 마련해둔 곳이거든.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어요. 집안은 간소했지만 깔끔했습니다. 이현주 소장님은 창문 커튼을 모두 내리고 수진 씨를 소파에 앉혔어요. 수진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응.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 SJ 엔터테인먼트는 겉으로는 연예기획사지만 실제론 불법 영상 유통 조직이야. 수진 씨는 숨을 멈췄어요. 그럼 장덕수는 그냥 말단이었던 거야? 맞아. 걔는 촬영만 담당했고 유통은 따로 있었을 거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조직이 최소 5년 전부터 활동했대. 5년이나? 응. 그동안 경찰도 여러 번 조사했지만 번번이 빠져나갔어. 증거인멸이 완벽했거든. 이현주 소장님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 내가 장덕수를 현장에서 제압하면서 증거 확보가 됐거든. 그래서 쟤네가 패닉 상태야. 그래서 합의를 강요한 거구나. 맞아. 너만 빠지면 다른 피해자들은 돈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수진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니, 난 절대 합의 안 해. 알아. 넌 그럴 애가 아니니까. 이현주 소장님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수진아,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쟤네는 포기 안 할 거거든. 괜찮아. 나 707 소장 동생이잖아. 이현주 소장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내가 내 동생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쟤네는 더 신경 쓰고 있을 거야. 무슨 뜻이야? 707 출신이 개입하면 국방부까지 관심 가질 수 있거든. 쟤네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지. 수진 씨는 언니를 쳐다봤어요. 언니, 혹시 도와줄 수 있어? 이미 움직이고 있어. 이현주 소장님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메시지 창에는 여러 이름이 있었어요. 내 후배들이야. 707 출신들. 지금은 경찰, 검찰, 보안업체에 있어. 다들 이 사건에 관심 갖고 있거든. 그럼 도와준다는 거야? 공식적으론 못해. 근데 비공식적으로 정보는 줄 수 있지. 이현주 소장님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진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SJ 엔터테인먼트 대표 서진호야. 내 후배가 조사했더니 이 사람 배후에 더 큰 인물이 있대. 더 큰 인물? 응, 국회의원이야. 수진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국회의원이요? 이름은 아직 확인 중인데 이 조직에 투자하고 영상 일부를 받아갔다는 정황이 있어. 세상에.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면 정치권까지 흔들릴 거야. 쟤네가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지. 수진 씨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잖아.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현주 소장님은 수진 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히려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거야. 수진아, 넌 피해자가 아니라 영웅이야. 영웅은 무슨? 진짜야. 17명 피해자가 나선 것도 내가 먼저 신고했기 때문이야. 내가 없었으면 이 조직은 계속 활동했을 거야. 수진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니, 나 무서워. 알아. 근데 넌 혼자가 아니야. 이현주 소장님은 수진 씨를 꽉 껴안았습니다. 내가 있고 내 후배들이 있고 경찰이 있어. 우리가 널 지킬게. 고마워, 언니.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현주 소장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저 강태준입니다. 급한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방금 차민석 변호사 조사하다가 큰 거 나왔어요. 서버 위치 파악했습니다. 이현주 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서버요? 네, 불법 영상 저장된 서버요. 내일 새벽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수진이 잘 지키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이현주 소장님은 수진 씨를 봤습니다. 수진아, 이제 끝이 보여. 정말? 응,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4시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강남구 오피스텔 앞에 30명의 병력이 집결했어요. 돌입한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서버 10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전원 끄지 마. 증거 확보 먼저.
사이버 수사대원들이 재빠르게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수천 개의 파일이 정리돼 있었어요. 팀장님, 피해자가 최소 3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강태준 형사님은 이를 갈았습니다. 전부 확보해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시각 SJ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도주하려던 서진호는 뒷문에서 경찰과 마주쳤어요. 서진호 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오전 8시 뉴스 속보가 터졌어요. 불법 촬영 조직 일망타진, 피해자 300명 추정. 택시 불법 촬영 제압한 이수진 씨, 거대 조직 붕괴시켜. 세이프하우스에서 뉴스를 보던 수진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진짜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이연주 소장님은 수진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태준 형사님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피해자분들이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 하세요. 용기 내준 덕분에 자기들도 나설 수 있었다고요. 수진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이수진 씨가 첫 발을 내딛어 준 거예요. 전화를 끊고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집에 가자. 응, 가고 싶어.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한 여성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정복남 택시기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덕분에 우리 업계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을 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연주 소장님이 차에서 내려 악수했어요. 기사님, 제 동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따님,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동생이에요. 용기는 얘가 원래 가진 거예요. 세 사람은 따뜻한 아침 햇살 아래서 작은 승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언니 들어와. 집안은 며칠 비운 사이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연주 소장님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수진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회사 다닐 거야? 응, 다닐 거야. 나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 조용히, 그냥 보통 사람처럼. 이연주 소장님은 웃었습니다. 넌 이미 평범하지 않아, 수진아. 일주일 후 수진 씨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영웅 아니에요? 수진 씨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지만 동료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점심시간 회사 앞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수진 씨 맞으시죠? 저도 피해자였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어요. 덕분에 저도 신고할 수 있었어요. 수진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용감한 거예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먼저 시작해 주셨잖아요. 여성은 깊게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수진 씨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저도 피해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딸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세상이 조금 나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는 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어요. 이수진 씨 사건 이후 불법 촬영 신고 건수가 3배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의 말이 이어졌어요. 또한 국회에서는 처벌 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진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언니였습니다. 수진아, 뉴스 봤어? 응, 방금 봤어.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어. 자랑스럽다.
언니, 나 그냥 해야 할 일 한 것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야.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 한 사람의 용기로. 수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수진아, 넌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넌 그런 사람이니까. 응, 알아. 전화를 끊고 수진 씨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엔 한 여성의 작은 용기가 있었어요. 다음 날 수진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여고생이 그녀를 알아봤어요. 저기, 혹시 이수진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여고생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 수진 씨 보고 호신술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수진 씨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건 중요해요. 네, 수진 씨처럼 될게요. 여고생은 밝게 웃으며 내렸습니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팀장이 다가왔어요. 수진 씨, 여성 안전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관심 있어요? 강연이요? 네,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경험 나눠주면 좋겠대요. 수진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수진 씨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어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평범함 속에도 용기는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3개월 후 법정. 장덕수와 서진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장덕수, 징역 5년. 피고인 서진호, 징역 10년.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수진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짧은 말이었지만 울림이 있었어요. 저녁 수진 씨는 언니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후회 없어? 응, 전혀. 힘들었지? 응, 근데 해야 할 일이었어. 이연주 소장님은 동생을 꽉 껴안았어요. 자랑스럽다, 수진아. 나도 언니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한강 다리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재판이 끝났다. 긴 싸움이었지만 후회는 없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고 그게 나였을 뿐이다. 세상은 한 사람의 용기로 바뀔 수 있다. 나는 그걸 배웠다. 일기를 덮고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강함은 소리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옳은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을.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기 내준 모든 피해자들에게 바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